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과학 다시 보기 강연 첫 번째 에피소드 진행을 맡은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입니다. 네, 저는 오늘 궤도님과 함께 오프닝 진행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소통팀 팀장 김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 이렇게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플 때 먹는 약까지도 그렇고 그게 다 이제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삶 곳곳에 이미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근데 왠지 과학하면 여전히 좀 어렵고 이게 다 이제 어렸을 때 수학, 과학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하물며 정책, 딱딱한 이런 정책을 붙여서 과학기술 정책 이렇게 나오면 더 답이 없죠. 답답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좀 궤도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 과학기술을 그냥 과학자분들이나 공무원의 시선이 아니라 뭐 문화, 경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과학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볼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 뭐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과학기술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도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강연 주제가 달과 우주입니다. 달과 우주. 네, 우리나라에서 우주와 관련된 정책이라면 뭐 누리호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뭐 다누리도 또 떠오르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리호와 다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6월이었죠. 그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들 다 그 감동 아직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작년 12월에도 경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리호, 다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의 바늘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누리호는 이제 아까 우리 궤도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하고 항우연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서 세 번째 3차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누리호는 네. 지금 우리 말씀 나누는 이 순간에도 지금 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 건 아닙니다만 잘 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바퀴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1월까지는 뭐 비유하자면 약간 워밍업 기간이고요. 2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달 표면 탐사,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과학기술 임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그리고 다누리. 네,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이제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주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울 예정이니까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재용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과학 다시 보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붙어 있어, 많이 붙어 있어. 야, 이거 봐. 궤도님은 왜 토성의 고리처럼 귀여우신가요? 이런 게 행복이다. 진짜 이런 게 행복이야. 늙음하게 진짜 행복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메인 순서죠. 토크 콘서트인데, 네, 다양한 또 질문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 뭐 어떠셨어요, 우리 심채경 박사님? 네, 사실 너무 주의 깊게 들어주셔가지고 중간에 좀 딴청 피우시면 저도 좀 이렇게 편하게 대충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네, 집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의 설명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런 프로그램 안에 참여해서
직접 만드시고 논문을 썼었던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 직접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저도 많은 강연을 다녔지만 근데 진짜 이번처럼 집중력이 좋았던 강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많이들 우주 산업에서 산업에 관심 있지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도 좀 감명을 받을 정도로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정의훈 애널리스트님께 우리나라 우주 분야는 다른 선진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을 단점. 드릴게요. 네. 이게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기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선진국들과 되게 많이 비교해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선진국들을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거리감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뒤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뒤편을 보면 뒤에 더 많거든요. 이게 정교권에서 이제 노는 이제 국가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누리호도 그렇고 다누리호도 그렇고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강조점을 많이 주시는데 물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아웃풋을 내면 더 좋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강연을 다닐 때 매번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같은 게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원을 늘리려면은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셔야 돼요. 이제 우주 산업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잘하는 게 잘하다 보니까 이게 디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되게 격려면서도 맞아요. 예전에 누리호 그 발사했었을 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발 좀 기자들이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관심이 행복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못했을 때 질타들도 있죠.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이 정도 예산이면 하지. 역시 대한민국 대단해. 그러면서 격려는 해주지만 예산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실패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예. 정답을 갖고 있진 않지만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저희 연구원은 아니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로켓 발사를 성공했을 때 그 뭐 이제 유튜브로도 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사나 유튜브 댓글에 보면 세금 아깝지 않네라는 7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관계자분들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댓글이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근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1차 발사 때 이 실시간 댓글을 봤었고 2차 발사 때 실시간 댓글을 봤는데 1차 발사 때 내 세금이 타고 있다. 내 세금이 폭발하고 있다. 근데 1차 발사 이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절대 그런 식의 접근 안 된다. 우리는 1차 발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 근데 2차 발사 때 진짜 거짓말처럼 그때도 한 막 7만 명, 8만 명 들어오셨거든요. 댓글이 다 발사도 아직 안 했는데 실패해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것입니다. 막 이런 좋아요. 댓글이 막 올라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 다른 우주 탐사 프로그램 비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싼 값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거의 한솥 도시락 수준으로. 네, 한솥 도시락으로 코스 요리 먹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크 썰고. 네, 그다음 질문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 참여했는데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우리 심창희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굉장히 우주 탐사 경험이 많은 나라여서 협력을 하면 그냥 주진 않고요. 그 기술과 경험을 그냥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같이 국제 협력 연구를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비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랑 협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혼자 연구를 하고 있다면 또 몇십 년 걸려요. 근데 어쨌든 경험이 많은 나라랑 같이 손잡고 갈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실험이나 남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비슷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는 왜 이렇게 후발주자고 좀 부끄럽나?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턴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쌓아놓았던 과학기술과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아르테미스 미션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나라를 인정했구나. 그쵸, 예, 파트너로 우린 네. 경험도 없는데 우리 파트너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한번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누리에 섀도우캠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거는 나사가 사실 되게 처음 시도하는 그림자 쪽 관측하는 거라 이 장비를 믿을 만한 데가 아니면 안 넣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인정을 했다고 저는 봐가지고. 그렇죠. 우리 경험도 없는 그러니까. 애가 처음 하는 다누리에 자기들의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실었다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이랑 협력했을 때 경험이 좋았던 거죠. 좋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 한국이랑 할 수 있네, 얘네 믿을 수 있네라고 판단해 주는 얘는 것 같아요. 해낼 거다. 아르테미스의 협약에 참여한 나라가 굉장히 여럿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우리 같은 편이야라는 그 표시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사업하는 거 심적으로 서포트할게 이런 친구하자라는 협약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미션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는 정말 몇 개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거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나와요. 모든 거에. 다누리가 고장 나게 되면은 지구로 내려보내 수리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우주로 올라가 수리하나요? 네, 일단 저기 이거 너무 간단한 답이지만 우주 여행 얼마 든다 그랬죠? 돈을 좀 지금은 따져봐야 20억 대 정도 보고 있고요. 사람을 달에 보내다가 이제 돌아오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요 20억짜리는 근데 그 저궤도까지밖에 못 그죠. 가니까 네. 달까지는 이제 3천억 달까지 요 정도 잡아요. 사람을 보냈다가 오는 비용이면은 달 탐사선 하나 더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1.5 네. 다누리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 더 보내자 이런 생각이고요. 고장 안 날 겁니다. 네. 우리 정의연 애널리스트님께 혹시 본인이 직접 투자한다면 우주 산업군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투자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한다.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가시화가 되는 산업이 결국엔 발사체랑 위성통신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이 통신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통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발사체 관련 시장을 많이 보고 있어요. 소형 발사체 쪽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ETF 아시죠? 아 ETF. 예, 뭐 이렇게 최고민수님이 또 투자하신 분들은 뭐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뭐 우주 ETF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보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품을 잘 뜯어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민간의 영역이 사업 부문 중에 우주 산업이 100%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산 기업의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누리 사업을 사업의 하나로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본업이 뭔지 좀 사업 보고서도 좀 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손실이 전액 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의 선택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또 너무 좋은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독실 연사님, 인간이 우주를 탐구한 이유를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느냐? 과거의 인류가 지금 우리랑 이제 뇌가 같아진 건 한 100에서 200만 년 정도 있었을 거고 그 인류의 그 살아가는 평생의 절반은 밤이었을 거잖아요. 물론 밤은 두려우니까 땅굴 속에 혹은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겠지만 언제나 별을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뭐 번개가 치고 불이 나면 그거는 하늘이 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면서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뉴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게 원래 제목 자체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거든요. 자연 철학이었어요. 과학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명예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시작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면면히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걸 주장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좋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천문학 관련 성과로 다른 나라부터 수혜받는 수혜자 입장이었는데 다누리호로 얻은 자료들로 인해서 공급자기로 바뀌었다. 다누리호로 얻은 자료와 다른 자료를 딜을 한다면 어떤 자료와 딜을 하고 싶으신가? 그 연구 자료를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이것도. 지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가 받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받았고요. 보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해외에서 보낸 우주 탐사가
그 자료 다 공개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걸 다운받아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내준 자료로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 생애 안에서 그걸 다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미국이 됐든 뭐 제3의 다른 나라가 됐든 어디 변방에 우주 탐사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 달을 연구하는 박사 학위자가 또 한 명 나온다면 되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과학자들이 진짜 이런 분들이에요. 월드비전이야. 한국 천문 월드비전이에요. 딜을 안 해. 나도 주겠다. 근데 네,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달로 가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학기술 정책은 달로 가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실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지금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일종의. 네,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들 들려드리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데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과학기술 정책이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소감 한 마디씩 하면서 좋은 질문 하나씩 골라주시죠, 이 중에서.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요. 예, 제가 뽑는 질문은 오늘 1.5 다누리가 고장나면 지구로 내려보내서 수리하는지 여쭤보신 분. 네. 그러면은 네, 우리 독실님. 저도 사실 똑같은 거를 뽑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비슷한 질문으로 뽑겠습니다. 저한테 온 질문은 아니었었는데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습이 다른데 적도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강연을 보고서 이것까지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호기심. 미래 과학자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50대 60대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연세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미래 과학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나이가 지금 당장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주 탐사나 이런 거에 뛰어들기 좀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70이 돼서도 저와 같이 동료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뉴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소스를 여쭤보는 게 좀 되게 누구시죠? 참신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저기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셨죠?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궤도와 함께하는 과학 다시 보기 첫 번째 시리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